좋아요, 구독.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영석 전문가님만의 투자 강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ETF 상품에 관련해서 좀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시장이라면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한다면 ETF 상품과 주식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선택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ETF입니다. 아, 왜요? 자, 여기에는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네. 나는 주식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내가 많이 모른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내가 지켜낼 수가 없고 흔들린다라고 할 때는 바로 ETF가 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그 ETF 어떻게 우리가 정말 투자할 수 있는지 관련 기법과 내용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그 증시 역사 한번 잠깐 좋습니다. 짚고 갈게요. 예전에 차화정이라고 해서 네. 자동차, 화학, 정유 이렇게 올랐을 때는요. 여기에 그 뒷받침되고 있던 구심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투자 자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사들 역할이 굉장히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응집해서 매수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자문사를 통해서 일어났고요. 최근에 그 2차 전지 관련돼서 상승할 때는 개인의 힘이 컸지만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바로 어떤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 분의 어떤 영향력이 즉 개인들의 역량을 매수를 좀 응집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바이오나 AI나 그리고 로봇이나 이런 것들의 뒤에는 최근에 ETF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2차 전지 내에서도 ETF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근에는 ETF 관련 투자를 했을 때 예전에는 패시브 투자가 많았습니다. 패시브 투자라는 거는 그만큼 뭐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 비율대로만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액티브, 즉 활동적인 그리고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즉 적극적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매니저의 역량이 예전에는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매니저 역량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종목 위주로 많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그 ETF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레인보우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 이런 것들이 보시면요. 가장 ETF 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현대오토에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좀 급락을 했지만 그 전까지 신고가를 내는 부분이 바로 ETF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내에서도 그 레버리지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보시면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가장 상위줄을 차지하고 있었음에 따라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큰 상승폭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ETF에 편입이 되면은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요, 뭐 보로노이나 뭐 유한양행이나 이런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과연 그런 종목들은 ETF 내에서 얼마만큼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그리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이거는 모를 때는 ETF 사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ETF로 투자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그냥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모를 때는요, 그냥 나는 만약에 AI를 사고 싶어, 나는 만약에 로봇을 사고 싶어, 그러면 로봇 관련된 ETF를 사면 되고요. AI에 들어가는 ETF 사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나는 좀 종목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왜냐? ETF는요, 상승률이 막 100%, 200% 되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막 100%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ETF 내에서 그 종목군을 사면 어떨까라고 하면은 바로 ETF 구성 종목 중에서 높은 투자 범위의 종목을 사면 된다라는 이 두 개의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린 삼성자산운용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네. 자, 코덱스 바이오입니다. 자, 이게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9월 11일이고 오늘이 9월 12일이죠. 자,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어디서 체크를 했냐면요. 네이버에 증권에 국내에 ETF 항목, 그다음에 ETF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관련된 종목들, 물론 이거 찾아서 들어가시면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이게 그냥 한 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의 비중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는요. 유한량이 2.26%였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41%로 추가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리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빠진 종목들 보시면 삼천당 제약이 일부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빠졌는데 ETF에서 또 매수가 더 들어왔어? 그러면 그 다음날 나는 그 종목에 대해서 빠졌으니까 지금 얘네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겠지라는 그러한 예상을 하면서 매수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에서는 어제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2.25%나 늘어났다는 거는 얘네들이 이거 첫 매수를 했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처음 매수를 해봐야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얘네들도 지금 처음 샀으니까 단가가 내가 지금 들어가는 단가랑 오히려 더 비슷할 수 있고 오히려 얘네들이 만약에 오늘 한올바이오파마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이너스를 보여줬다. 그러면은 내가 기관들보다도 더 낮은 단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오너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줄어드는 걸 보면서 얘네들의 어떤 비중을 조금 더 줄어드는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면서 그다음에 종목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어디에 더 범위를 둬야 될지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그래서 지금 코덱스 바이오 같은 오늘 보면요. 오늘 바이오에 굉장한 많은 움직임이 있었지만 오늘 1.8%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변동성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구조는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종목들을 체크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라고 보면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개인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분석해서 내가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기에는 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 같은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바로 아래 나오고 있는 지금 노란 톡방에 네.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이거 같은 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사 하고 있는 것들 보시면요. 자,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오늘 차 바이오텍이 그 전에는 안 보이다가 오늘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HLB가 그 전에 오늘 상승했는데 추가로 늘어났다. 그러면 이 종목군을 기관들이 늘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특히 메디톡스 같은 거 계속해서 비중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구나. 좋아. 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추가로 사야지라고 볼 수 있고 또 오늘 알테오젠 20%까지 올랐었죠. 알테오젠도 기관들이 오늘 추가로 매수했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이 가격에 샀다고 하면은 뭐 크게 또 빠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보면 오늘 시장에 빠졌지만 어떻습니까? 얘는 플러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그 ETF나 종목군을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변동성에도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액티브, 코엑트 요즘에 가장 핫한 종목들이죠. 자, 유한양행 또 있었죠. 또 비중이 더 늘어났죠. 그리고 지아이노가 오늘 상승을 하다가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났다.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또 늘어났다. 자, 저희 지금 노랑톡방에 있는 계신 분들은 메디톡스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20% 수익이 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 솔직히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디톡스 같은 종목들은 여기에서의 비중이 빠질 때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끌고 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잘 올라오다가 오늘 하락했던 게 보면은 얘가 조금 액티브하니 거니까 얘가 강하게 좀 줄였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오늘 뭐 살짝 좀 빠진 것도 보였지만 2% 정도 하락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추세는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그래도 오늘은 나쁘진 않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바로 타임폴리오에서 하고 있는 K바이오 액티브입니다. K바이오 액티브 보시면요.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가 오늘 하락했지만 얘네가 비중을 더 늘렸어요. 유한양행 오늘 또 비중 늘렸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을 했지만 계속해서 다른 쪽 이런 ETF 내에서는 비중을 늘려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조금 좀 컨빅션 있게 매수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센스가 급락을 했는데 바로 아이센스의 비중이 여기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좀 고점 대비 고점에서의 어떤 그 좀 줄이고 있구나. 그럼 나도 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라고 역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뷰노 같은 경우도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JLK 같은 것도 줄어들었다. 자, 그러면 의료 AI 쪽은 지금 전체적으로 ETF 내에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대신 전통적인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지금 딱 그런 시기 아닙니까? 의료 AI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은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ETF 내에서의 자금이 조금 빠지고 있고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한양행 이런 전통적인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타임폴리오 보시면 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즉 9,000원대에서부터 12,000원까지가 10몇 프로까지 계속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바이오 쪽은 좋긴 했었지만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물론 오늘 좀 하락을 보였지만 다시 저는 이제 상승 쪽으로 가닥을 보일 거다. 그 대신 그 종목 내에서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제가 지금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 유한양행, 펩트론, 파로스, GI 그다음에 메디톡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 관련해서 하나하나는 제가 노랑톡방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